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타들어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돈이에요. 돈. 맨날 돈돈거리 죄송합니다. 근데 돈이 중요하잖아. 여러분 왜 일합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일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고, 한국 사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없으면 인간취급 못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겉으로는 있는 척하지만 속 알맹이를 보면 빈깡통입니다. 길거리에 젊은 사람들 브랜드 옷 입고 있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좀 재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뭔가 그렇게 삥깍번쩍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내실은 탄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통장 잔고가 바닥인 사람도 많고 빚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앞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특히 빚있는 사람들은 갖기 힘들어요. 항상 그래.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잘 안 들어가면 가장 힘든 사람은 최끝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최끝단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진 거 없는 사람, 버는 거 없는 사람, 빚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티는 안 나요. 티는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비싼 차를 굴린다. 아니면 좀 어린 여자분이 명품 같은 거 많이 두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빚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올해부터 빚있는 사람들 곡소리가 많이 들릴 겁니다. 살면서 여유를 가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유라는 게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져야 가져집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을 절대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빚 좋은 개살구 천지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 여자분들한테 특히 얘기하고 싶은 게 겉으로 명품으로 꾸몄다고 그런 비싼 그런 미용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거기에 돈을 다 쏟아부은 만큼 아마 매달 카드값은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집에 가면 불안불안해. 그래서 저는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거 자랑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브랜드 같은 거 그거 어차피 가지고 있어 봐야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한가 객관적으로. 나는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 나는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냐, 나는 제대로 모으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은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이 많아. 돈이 모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그 말인즉슨 월급이 적어서 돈을 못 모은다? 저는 그것도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쓰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남들한테 있어 보인다고, 폼 잡는다고, 구색 맞춘다고 쓰는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인 상황은 안 좋아질 것이고,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존감 떨어지면서 멘탈이 약해지죠. 제가 그동안 사연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 자존감 낮은 분들을 많이 봤지만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 제대로 일하거나 열심히 사는 게 없어. 거기다가 돈이 없어요. 돈이 많지가 않아. 통장이 비어 있어요. 그, 여자분들 중에 아마 자존감 낮은 분들 제가 봤을 때 수두룩 빽빽이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꾸미지 않아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 재정적으로 뭔가 비어 있거든요. 일은 하는데 뭔가 모이지 않아. 쓰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는 것. 미래가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일을 하되 뭔가 꾸준히 쌓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 많은데 뭐 보고 참아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거 보고 참지 않습니까? 아니 월급 들어오는 거 보고 내가 이 맛에 일한다, 이것 때문에 참고 일한다,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 뭔가 가진 거 없고 모은 거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련짓지 마시고요. 지금 뭐 카페에 있는 사람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 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분들 돈이 남아돌아 사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좀 그릇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대다수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절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거꾸로 하면 1차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로 되돌아가며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 평생 먹고 살 부를 어느 정도 쌓지 않는 한 삶의 안정은 찾기 힘든,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 대다수가 불안해. 여자들은 거의 다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뭔가 일은 하고 뭔가 하는 거 있는데 뭔가 쌓이는 건 없어요. 분명히 뭔가 일은 해. 경제활동을 해요. 그런데 뭔가 축적되는 건 없어요. 축적되는 거는. 이런 경험은 제가 봤을 땐 여자분들보다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그 돈이 쌓이면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돈이 쌓이면 좀 버틸만 해, 이게. 뭔가 돈을 제대로 쌓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월급이 밥봉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돈을 모아봤자 의미 없다, 내가 모아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모아서 뭐하냐, 이런 좀 알량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자기개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요즘 사람들이. 워낙에 인프라에 중독돼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인프라를 이용 안 하면 손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 발품을 안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돈을 안 쓸까, 이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편하게 지내는 것들이 다 돈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음식 같은 것도 내가 이제 장을 봐서 해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귀찮아서 그런 거 먹는 게 손해다, 차라리 시켜 먹는 게 더 편하고 낫다, 뭐하러 귀찮게 나가냐, 그런 마인드로 매번 시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달 요금이랑 이제 음식값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지 분석해야 되는데, 인터넷 보다 보면 이제 막 싸게 있으면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일단 구매하고 보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뭐 견물생심에 뭐 구입한다든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좀 소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물론 과거보다 이제 뭐 세금이나 나간 돈이 많아서 돈 모으기 빡신 거 많은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자꾸 자신이 돈을 못 모으는 것을 좀 합리화시킵니다. 그냥 남들만큼 사는 건데 난 돈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남들만큼 사는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라면 버는 돈이라도 아껴야 돼. 근데 버는 돈도 못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는데 뭔가 금전적으로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불안한 거야.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제 그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를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차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그 받는 월급이라도 줄여가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차신 분들 중에 통장 잔고 비어있거나 뭐 얼마 없는 분들 수수료 빽빽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결혼 못한다는 거죠. 이제 남자나 여자나 평생 일해야 됩니다. 평생. 남자만 평생 일하고 여자는 평생 일 안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평생 일해야 돼. 정말로. 물론 결혼 생활에 하신 말씀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미 기술을 배우는 분야에 한정된 거예요. 저분 꼰대 같은데 버거니 한번 드릴게요. 뭐 자격증 취득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자격증도 요즘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격증 따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상 전기기사 따놓고 활용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물론 이제 어떤 직장 다닐 때 그런 자격증 있으면 이제 자기 수당으로 몇만 원 더 받는 건 있겠죠.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벌이도 많지 않으면 더 모아야 돼. 벌이도 많지 않으면. 내가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면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뭐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동산 물려받을 것도 없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버는 돈 이게 전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버는 돈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겠죠. 이 버는 돈마저 관리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이 먹어서 그냥 뭐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 집 못 살수록 내가 능력이 부족할수록 헛돈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그래도 플러스가 되는 자산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